반갑습니다 형님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. 오늘 좀 이제 낮 경기 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.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낮 경기, 한 10경기가량 되는데, 이 디트로이트랑 시애틀은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지난 한 달 동안 4월달이나 뭐 3, 4월달 이때에 비해서 5월달에 특히 낮 경기 성적이 많이 좀 꼬라박았던 팀들입니다. 원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낮 경기 때 빠따나 마운드나 엄청 좋았는데, 이런 것들이 크게 폭락을 겪었던 팀이에요. 근데 이 당시에 디트로이트는 너무 좀 팀 성적이 꼬라박기도 했었고,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둘 다 원래는 낮 경기가 좀 강점이었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유형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, 일단 카이더 몬테로랑 브라이스 밀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브라이스 밀러를 높게 치는 게 맞기는 한데, 브라이스 밀러가 일단은 그 이제 이닝 소화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올 시즌에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피기백 운영을 많이 했었죠. 브라이스 밀러랑 카스티오를 섞어 쓴다든지. 근데 브라이스 밀러가 얘가 나왔을 때 한 5이닝 정도는 되게 좀 철통같이 막아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피안타 뭐 저번에도 하나밖에 안 맞고, 올 시즌에는 그리고 구속 상승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, 네, 거의 뭐 지금 한 2마일가량 더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원래부터 구속이 좀 뭐 괜찮은 선수고, 그리고 이제 IVB라고 해가지고 포심 종무브먼트의 이런 뭐 저항력이랄까요? 그런 것들이 선발 투수 가운데 두 번째로 좋게 찍힌다고 합니다. 이게 예세비지 다음이라고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이런 세부 스텝 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량이 있다. 그래서 좀 이제 포심 같은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거든요. 올 시즌 이제 얼마 안 뛰어서 그렇지만은, 얘가 이제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재작년에는 플러스 19 정도로 싱커, 스플리터 전부 다 페스트볼 계열들이 아주 좋았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몬테로는 저도 얘를 잘 모르겠는데, 얘가 한 3시즌째 지금 그래도 로테이션에 있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, 뭐를 잘하는 건지. 근데 글쎄 지금은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, 디트로이트가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되게 좀 상승세입니다, 요즘에.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좀 또이또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이건 한번 디트로이트의 역배 같은 거 또 한번 못 볼 건 없다, 뭐 이런 마인드고, 그냥 빠따가 많이 살아난 거, 그거 하나만으로 되게 큰 것 같다. 그래서 뭐 디트로이트의 역배나 밀러가 또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,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한데, 어쨌든 뭐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미네소타 대 캔자, 라이언이랑 아빌라고. 자, 뭐 라이언은 제가 늘 좋은 얘기만 많이 합니다. 올 시즌 초반에는 스타트가 좀 좋지 않았다가, 그러다가 좀 이제 뭐 부상이 있다고 하더니 꾸준히 잘 나와가지고 잘하고 있었어요. 저번 경기 때도 그 전 경기에 의해서 구속이 1.6마리나 잘 나왔었는데, 이때는 이제 6이닝 사실점으로 홈런도 2방 맞으면서 사실 뭐 좋은 경기는 아니긴 했었습니다. 그래도 뭐 팀은 이기긴 했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 미네소타에서는 가장 뭐 믿을만한 선수죠. 저도 뭐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 선수고, WHIP 같은 거 늘 이제 제구력이 워낙 훌륭하고, 피안타도 이닝 대비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훌륭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충분히 뭐 믿을만한 선수라는 건데, 상대팀이 이제 아빌라, 얘는 이제 저번 경기 때 그 불펜 데이로 쓸 줄 알았더니 그냥 생으로 5이닝 정도로 버티더라고요. 그때 이제 1회에 솔런 맞고 5이닝 1실점, 나쁘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불펜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선발로 나와서는 볼넷 4개를 줬다. 근데 이게 볼넷이 막 연속적으로 뜬 게 아니라 이닝마다 그냥 뭐 하나 준 정도? 크게 뭐 막 큰 의미를 갖지 만한 정도는 아니었더라고요. 일단은 뭐 선발로서 뭐 거의 뭐 이제 보여준 게 없다 보니 지켜봐야겠지만, 뭐 첫 경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?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넓게는 4.44 정도로 불펜 때도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었는데, 일단은 저는 뭐 미네소타 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이게 켄자가 그 전 경기들도 보면은 막 와카 경기라든지 루고 경기 이런 경기들도 쉽게 가지 못하는 거 보니까, 확실히 뭐 빠따 같은 거는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만 살아나긴 했는데, 그렇다고 미네소타가 켄자한테 빠따가 꼴리는 팀이 아닙니다. 저는 어제도 와카를 좀 보고는 싶은데, 켄자의 이런 약한 원정 경기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. 근데 오늘은 더구나 상대가 라이언이면은 더 고민거리는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.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라이언이 원래 켄자한테 엄청 강했거든요.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나고. 그러다가 최근에 2경기, 작년이랑 올해 좀 안 좋을 때 이제 2경기 동안 6이닝 17점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,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라이언 한번 믿어보면서 미네소타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8.5 기준으로는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, 이게 아빌라가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겠네. 그리고 오늘 얘를 또 생선발로 길게 갈지도 모르는 거라서 오늘 켄자가 마운드 운영이 좀 불투명하고 그전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, 이런 방향으로 볼게요.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입니다. 리버라토레랑 로돌로인데, 이 세인트루이스도 아마 낮 경기 때 좀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. 네,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4월달에 비해서 5월달에는 낮 경기 때 좀 언더세가 많이 보이는 팀이었다. 빠따나 그리고 마운드나 다 좀 이제 좋아지거나 빠따는 조금 감소하는 뭐 그런 형태로 가는 팀이라고, 반대로 신시티는 낮 경기에 굉장히 오버가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지라서 딱히 뭐 건드리기에는 뭐 마땅치 않은 그런 경기이긴 한데,
선발 투수상으로는 저는 뭐 로돌로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 쪽이거든요. 올 시즌에 뭐 이닝을 뭐 이제 게임 얼마 소화 못해가지고 표본이 좀 적은 편이지만 여태껏 보여준 거는 리버라토리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이름값이 있다 이렇게 볼만은 한데요. 그래도 뭐 오락가락합니다. 초반에 이제 복귀하고서 좀 안 좋다가 최근에 두 경기는 매츠랑 애틀랜타. 솔직히 매츠는 좀 빠따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저번에 애틀랜타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면모가 있었거든요.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 싶기는 해. 근데 워낙에 지금 CCC도 이제 그 데라크루즈가 없다든지 빠따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. 불펜도 늘 문제이기도 하고 어제는 그냥 일방적인 경기여서 불펜이 그냥 좀 후반부에 점수를 많이 줬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경기였었고 사실 뭐 신시내티가 그냥 역배인데 프렘 받았으면 프렘 보고 싶은 정도? 감히 뭐 그냥 건드릴 엄두가 좀 안 나는 경기이기는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. 자, 그 다음은 컵스 대 샘프입니다. 벤 브라운이랑 루프인데, 뭐, 루프는 저번 경기 미로키한테 크게 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. 본래 또 예답지 않게 5개나 준다든지, 미로키가 또 팀 배팅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 그때 엄청 고전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. 요즘에 좀 흐름이 안 좋은 편인데,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경기들에서도 가장 좀 안 좋은 등판이지 않았나. 심지어 병살타를 2개나 유도를 했는데도 그 지경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썩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. 이 정도고. 자, 벤 브라운은 저번 경기 때도 7이닝이나 먹었습니다. 지금 컵스에 현재 뭐 에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 시즌에는 사실 처음부터 선발로 이렇게 뛴 건 아니었는데 불펜에서 좀 이제 길게 가다가 적응이 됐다 싶었는지 이제는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. 얘가 이제 좀 좋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터 브라운처럼 작년에 이제 싱코를 장착해갖고 브라운이 막 2점대 방어로 잘 도움을 했잖아요. 근데 벤 브라운도 지금 싱코를 장착한 게 보입니다.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포심이랑 너클커브 두 가지 구종만 엄청 많이 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싱커를 20%가나 던진다는 건 그만큼 좀 이용률이 많이 높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땅볼 유도율이 지금 51.5%나 됩니다.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. 그전에는 좀 플라이볼 유형 9위로 찍어누르는 이런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구종이 두 가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땅볼 유도 비율도 좋아졌고 포심이나 너클커브, 싱커 이런 거 정도를 전부 다 좀 많이 플러스 피치로 찍히고 있습니다. 더구나 지금 이제 벤 브라운이 51.1이닝 동안 피홈런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게 지난번 중계에 나오더라고요. 피홈런이 없는 거 어제만 샌프란시스코가 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이 리글리 필드에서 홈런을 7개나 쳤는데 사실 오늘은 되게 좀 만만치 않은 선발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오늘은 바람이 외야 쪽으로 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막아준다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어디서 샌프란시스코가 맞대결이나 뭐 연승 중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맞다가 좀 살아나고 있고 시카고 컵스는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샌프가 되게 무서운데 저는 벤 브라운이 상당히 좀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발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봐가지고 이게 참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이제 참 못하던 체프먼이 8타점을 기록하는 말로 홈런 3런 이렇게 친 거나 그런 것들은 참 뭐 무서운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오늘은 샘플을 그렇게 막 좋게 볼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둘 다 뭐 8.5 기준 오바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 저는 벤 브라운을 많이 믿는 쪽이긴 하지만 만약에 샘플에 지금 이런 빠따가 벤 브라운까지 괴롭힌다? 그러면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만할 것 같은 일단은 저는 시카고 컵스 승리 방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토론토 대 볼티모어 오늘 또 이제 마일스가 나올지 모르긴 한데 아마 마일스 차례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지난번에도 이제 오픈 없이 생으로 나왔다가 3이닝 동안 좀 많이 고전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. 사실 좀 초반에는 커브 같은 거 잘 써먹어 가면서 좋기는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오프너 다음에 불펜데이로 길게 뛸 때 그럴 때가 좀 좋았었고 지난번에는 구속도 안 나고 별로였다고는 합니다. 일단 지켜봐야겠지만은 한창 좋은 모습이 끊겼다는 거 그런 데 의의가 있고요. 브래디시는 요즘에 좀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. 사실 시즌 초반에 좀 고전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. 얘도 이제 여태까지 그 이제 딱 이제 데뷔 시즌에 22년에는 토론토한테 같은 지금까지 4경기 동안 막 6점대로 엄청 못하다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23년부터는 4경기 동안 2.52 정도로 상당히 뭐 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볼티모어가 요즘에 빠딱 이제도 토론토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토론토는 딱 이제 애틀랜타전 마지막 경기 16안타 친 경기 그 경기 하나만 돋보일 뿐이지 그 외에는 딱히 뭐 그렇게 좋아 보진 않고 볼티모어는 뭐 알론소 뭐 카우저 이런 애들 위시로 지금 빠따가 좋아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. 그런 거 살려가지고 나는 볼티모어를 좀 더 보고 싶은데 토론토가 이제 아무래도 불펜데이라는 리스크 이게 좀 큰 것 같기는 해요. 토론토가 보니까 이제 시메온 우드 리차드슨 이 친구도 업어왔던데 막 그런 친구를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쓴다면은 볼티모어 쪽으로 많이 좀 호재일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뭐 얘네들은 둘 간에 최근에 뭐 한 점 차 게임도 많고 맞대결 상황보다 한 점 차 게임이 많았다고는 하던데 뭐 이거보다는 그냥 볼티모어의 역배에 좀 더 의의를 두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언더오버는 저는 7.5 받았으면 오바 가능성도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경기이기는 해요. 이것도
필라델 화싹, AJ 페인터랑 오늘 그리고 버크 전에 아마 아이서트가 오프너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버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종종 이렇게 바뀌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화싹이 오늘 로테이션이 조금 애매해요. 아마 차례는 이 친구 차례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버크 전에도 앞에다가 오프너를 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. 뭐 근데 일단 페이터나 버크나 둘 다 오락가락이 좀 심하죠. 버크는 저번에 한창 올라오던 디트로이트한테 나름대로 잘 던졌지만 뭐 판정패를 한다든지 AJ 페인터는 뭐 지난번에 이제 한창 잘하다가 다저스 만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매회 뭐 위기도 주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. 지금 보이는 방어를 대비 초반에 안 좋다가 최근에는 좀 회복세였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물거품이 됐던 직전 경기가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. 요즘엔 그나마 좀 상승하긴 하지만은 그 전에 뭐 휠러나 뭐 루사르도 산티스 이런 애들 나올 때보다는 페인터 경기는 그다지 뭐 필라델피아를 가고 싶지는 않죠. 필라델피아가 이제 6월달에 사나이 뭐 이런 슈아버 같은 애들 필두로 지금 빠따가 좀 좋은 기간이긴 해요. 넓게 봤을 때는 10경기 동안 8승 2패 구간이다. 필라델피아가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화싹이 빠따가 좀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함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또 필라델피아가 페인터 경기 치고는 배당도 되게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베팅하기에는 별로인 경기 패스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애리조나의 워싱턴인데 이로드랑 라텔이네요. 저는 이제 라텔 얘기할 때마다 오프너 쓸 때와 또 이제 생으로 나올 때 이런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고 뭐 피홈런도 되게 많이 맞다가 그러다가 오프너를 앞에 세울 때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더니 지난번 경기 때는 오프너 없이 나왔는데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 버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. 얘는 뭐 괜찮은 날에는 이닝 소화 능력도 좋은 선수고 공도 막 119씩 던지고 하잖아요.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부활한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확연하게 4월달에 7.85였다가 5월달에는 2.19로 좋은 면모들을 많이 보여왔었어요. 6월달 첫 경기 때도 6이닝 2실점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좀 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는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로드도 제가 늘 이제 의심을 많이 하게 하는데 저번에 다저스 상대로도 6이닝 2실점이나 했습니다. 넓게 봤을 때는 올 시즌은 뭐 아주 좋은 시즌이라고 보여요. 최근에 한 6, 7경기가량 꾸준한 활약을 보태주고 있기도 하고 시즌 시작 전에 WBC부터 좀 좋더니 그런 활약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. 그래서 이로드가 종종 좀 안 좋은 날이 있긴 하지만 그런 날이 자주 오지는 않고요. 라텔은 최근 들어서 회복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언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이게 근데 워싱턴이 어제 켈리를 너무 두드럽했어. 그 전까지 막 마이애미 시리즈도 그렇고 빠따가 한 7경기가량 한 자릿수 한타에 그치면서 홈런도 많이 안 나오고 조금 하락세가 있었거든요. 그러더니 어제 경기를 너무 잘 쳐버렸네. 홈런도 5개나 하고 사실 이로드도 뭐 구속이 빠르지도 않고 그냥 좌완이다 정도? 근데 워싱턴은 좌완에 대한 대처도 좋은 팀이에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애리조나를 편히 보기도 어려워. 저는 마운드는 이제 이로드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라텔도 회복세고 이거를 워싱턴에 사실 역배가 좀 끌리긴 하는데 선발이 라텔이 좀 의심스럽긴 하죠. 그래서 건드리기 무서웠습니다. 애리조나 배당도 구리고 1.5밖에 안 되고 그럴 거면 워싱턴이 역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워싱턴 역배를 함부로 딱 이렇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언더? 솔직히 지금 근데 워싱턴 어제 빠따 보면은 언더 가기도 무섭죠. 쉽지 않은 경기라고 느꼈습니다. 방향 자체는 언더라든지 워싱턴 역배 보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냥 그 정도? 이러고 말겠습니다. 휴스턴 대 어슬레티스 이마이 타치아나 케이드 모리스입니다. 이마이 타치아는 확연하게 이제 좀 회복세인 것 같기는 하죠. 최근에 한 2-3경기가량 그래도 좋은 면모가 있다. 팀 노이트를 이끄는 그런 뭐 중추적인 역할도 했었었고 확실히 메이저리그 초반에 안 좋은 모습보다는 여전히 뭐 볼넷이나 이런 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상대인 케이드 모리스가 오늘 이제 첫 등판인데 마이너리그 최근 2경기를 6이닝 7이닝 이렇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하던데 어슬도 지금 뭐 여러 이제 빵꾸가 있다 보니 그래서 올린 것 같아요. 어제 말했던 것처럼 세베리노랑 그 시발레 부상에다가 제이콜 로페즈도 지금 마이너리그로 내렸고 이래가지고 공백이 심하니까 막 이렇게 쓰는 것 같거든요. 뭐 마이너리그 잘했긴 한데 사실 뭐 이런 구종 평가 같은 것들이 엄청 뭐 좋지도 않고 볼넷도 좀 있는 편이라고 하고 해가지고 저는 뭐 딱히 메이저리그 첫 경기를 잘할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. 어쨌든 이런 데뷔전 같은 등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배팅하기는 좀 별로긴 한데 저는 일단 휴스턴 승리나 뭐 언더보고 있긴 하거든요. 이건 일단은 휴스턴이 빠따가 그래도 한참 안 좋을 때보단 좀 좋아지고 있다.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할 만한 것 같고 특히 어슬레티스가 지금 빠따가 저는 그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니코츠만 잘해 진짜로. 랭걸리어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도와줄만 하다가 싶다가도 요즘에 좀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어슬레티스 지금 빠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특히나 또 이제 원정인 경우에는 제가 점수 생산력이 상당히 좀 이제 또 떨어진다거나 또 이제 실점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슬레티스 유망주 믿고 막 어스를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뭐 휴스턴 승리나 뭐 언더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.
애틀랜타 대 피츠버그, 스트라이더랑 브렉스턴, 애쉬크래프트인데 저는 애쉬크래프트 경기는 역배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. 오늘도 좀 가고 싶기는 해. 이 스트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애틀랜타가 그냥 너무 큰 팀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. 스트라이더의 개인 활약 자체는 저는 요즘에 그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나 뭐 볼넷 같은 것들도 많고 또 이제 홈런 같은 거 비중이 꽤나 높은지라서 스트라이더는 저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얘가 그냥 옛날에 그 한창 좋았을 때 그런 모습은 거의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삼진되는 능력이라도 이런 거는 좋긴 한데 그만큼 또 공격적인 피칭을 하느라 얻어맞기도 꽤 얻어맞거든요. 나는 그래서 스트라이더는 그렇게 막 믿음이 안 가. 전성기 때야 뭐 그때 엄청났지만은 지금은 그때 역량을 보여주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도 한데 애쉬크래프트는 대신에 뭐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땅볼 유도 비율이 좋고 위기 상황으로 타개하는 능력도 좋고 볼넷도 많이 안 준다. 저번 경우 때는 이제 뭐 삼진을 11개나 잡고 그랬는데요. 미네소타랑 차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일찍 빼줘버렸었습니다. 그러다 뭐 가끔 뭐 홈런 맞는 거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고 저는 피츠버그 내에서는 되게 좀 안정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문제는 이제 애틀랜타가 너무 큰 팀이라서 문제인데 당장 뭐 어제 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. 페레즈 대 켈러, 이거는 켈러가 애틀랜타한테 엄청나게 약했다 뭐 이런 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애틀랜타가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잘 버텼잖아요. 피츠버그도 그동안 빠따가 엄청 좋았는데 지금 OPS 순위가 4등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발현되지는 못했었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어제보다는 그래도 피츠버그 역배 각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서 뭐 언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뭐 애쉬크래프트를 제가 신뢰하는 거기도 합니다. 이런 것과 함께 피츠버그의 역배나 한 점차 게임 언더. 근데 그 전만큼 애쉬크래프트 경기 치고는 맛은 좀 없네요. 제가 예경기 때 마헨도 가고 하는데. 그리고 마이애미 대 템파베이입니다. 오늘 마이애미가 아직까지 선발이 좀 불투명해요. 이게 보니까 뭐 바커란 선수를 오프너로 쓴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운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마이애미도 지금 선발진들이 매우 빵꾸가 좀 심한 팀이죠.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에 적어놓은 이제 롱맨 역할로는 블레이락이라고 이 콜로라도에서 뛰었던 애죠. 그때 엄청 못했습니다. 뭐 산이든 산 밖이든 다 그냥 별로였었고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그냥 뭐 땜방식으로 올리려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얘가 뛸지조차 모르는 거고 마이애미의 오늘 또 불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당장 뭐 며칠 전만 생각을 해봐도 얘 뭐 타일러 필립스 이런 애들도 썼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연장으로 이렇게 불펜을 쓰는 거거든요. 어제는 그렇게 막 구스토라든지 필립스 이런 애들이 좀 길게 던져가지고 경기는 졌지만 그냥 뭐 무난하게 패배를 했다. 그래서 뭐 오늘 소모가 많은 편까지는 아닌데 오늘도 뭐 경쟁력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템파베이는 맥클라난 어제는 이제 그 라스무센이 너무 잘 막아줬지만은 오늘 맥클라난은 사실 라스무센처럼 막 7이닝 먹고 그런 경기는 거의 없었거든요. 글쎄 저번 경기도 79 정도 이렇게 좀 해주던데 글쎄 맥클라난 슬슬 이 정도 됐으면은 투구수를 좀 늘려줄 때가 된 것 같은데 괜찮게 던지는데도 더 막 실험을 안 하더라고요. 내가 봤을 때는 한 85구까지인가 그렇게밖에 안 던진 것 같아. 지금 시즌 벌써 11경기나 등판을 했는데 맥클란이 잘하거든요. 나름대로 예전만큼 이런 폭발적인 구속으로 좌완인데도 막 97, 8마일 찍고 이러면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런 피칭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냥 다른 방식으로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맥클란이 좀 더 길면은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렇다. 마침 지금 템파베이가 팀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은 시기였는데 어제는 순수하게 라스무센이 너무 잘해버렸고요. 뭐 템파베이가 그동안 빠따가 좀 안 좋았는데 좀 살아났다는 거? 마이애미는 사실 이제 워싱턴과의 시리즈 수입을 하면서 좀 좋아지나 싶더니 어제 경기 때 그냥 라스무센한테 그냥 철통같이 맡겨버렸다. 오늘은 그냥 선발 차이가 일단 큰 것 같아.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가 지금 적절한 이런 롱맨이 있냐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그만큼 템파베이에 좀 힘이 실릴 것 같다. 템파베이가 지금 분위기는 좀 별로긴 한데 저는 템파베이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. 8.5 기준에도 뭐 오바 같은 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텍사스 대 클리블랜드 라이터랑 바이비인데 라이터는 확실히 작년만 못하긴 해요. 그래도 직전 경기 때 삼진 10개나 잡는다든지 차이가 좀 커가지고 얘도 좀 이제 마음 편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. 뭐 그런 경기인데 믿음이 크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. 근데 오늘 또 이제 바이비입니다. 바이비는 홈이랑 원정팬에도 제가 좀 크다고 했었는데 특히나 올 시즌 득점 지원을 굉장히 못 받고 있다. 리그에서 가장 득점 지원을 못 받는 투수가 바이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이 친구가 저는 활약이 그렇게 막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친구 경기 때 팀은 2승 11패였었습니다. 얘가 못하나도 있지만은 팀이 뭐 득점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그렇게 지는 빈도도 높았었고 재작년쯤에는 바이비가 팀의 에이스였는데 그런 역할들을 올 시즌에 뭐 팀이 좀 못 도와주는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 친구 개인으로는 0승 7패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이비가 오늘 또 원정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뭐 믿음이 크지는 않기는 해요. 얘가 뭐 개인의 활약은 나쁘지 않은데 텍사스가 지금 빠따가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도 나쁘지 않긴 한데 어제도 조금 모자랐잖아요. 뭐 오늘도 텍사스의 승리? 그리고 어제도 텍사스가 또 이제 언더가 떴는데 확실히 텍사스 홈이 언더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제가 어제도 언더라든지 뭐 한 점 찾기 이런 걸 봤지만은 오늘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.
어제보다는 사실 이 라이터로 좀 못 믿는 게 있어서 어제 클리블랜드는 매식이 이닝을 많이 못 먹을 거라 생각을 했고 어제도 많이 못 먹었거든요. 그런 데서 차이가 있긴 했는데 바이비는 일단 원정이 좀 별론 거 그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오늘도 저는 뭐 클리블랜드 방향보다는 텍사스가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. 여기다가 8.5나 받았는데 원래 8.5면은 예랜드 경기는 언더를 받는데 왜 이렇게 이거 좀 오바가 보이는 것 같냐. 어쨌든 언더오버도 쉽지는 않다. 개인적인 시각은 그냥 저는 뭐 오바인데요. 믿을 건 아니고 텍사스의 승리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만 살짝 보겠습니다. 양키스 대 보스턴 오늘 윌 워렌이랑 레인저 수아레즈입니다.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단은 또 이제 저지에 대한 얘기.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저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뭐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했었잖아요.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가져왔습니다.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거 얘기인데 저지가 있었을 때 양키스는 2021년 이후로 지금 한 5년간 457승 323패였다. 이게 승률로 환산하면 58.6%예요. 저지가 없을 때는 41승 51패, 승률로는 44.5%입니다. 그래서 저지가 출전한 경기와 없었던 경기 차이가 거의 뭐 한 14%가량 승률 차이가 난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확실히 빠따에서는 좀 공백이 느껴지기는 하죠. 지금 스탠튼도 없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막 골슈라든지 벨린저나 뭐 벨라이스도 그렇고 다 좋은 애들이 많긴 하지만은 확실히 저지의 유무는 그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. 당장 어제 경기만 해도 또 이제 웨더스가 막 홈런 같은 거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소니 그레이도 나름대로 좀 공략을 당했잖아요.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보스턴이 좀 근소하게나마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었었고 오늘은 윌 워렌이랑 수아레즈면 사실 저는 이거는 수아레즈가 지금 상태가 좀 별로라고 느껴요. 제가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 요즘에는 이닝도 못 먹고 좋은 구간이 아니야. 장타 같은 것들도 많아졌고 특히나 제구 문제가 심해가지고 지금 투구수 압박이 매 경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번 경기에 그래도 5이닝을 채우긴 했지만 투구수도 꽤나 많았었고요. 근데 볼넷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늘 좀 고민인 것 같아. 요즘엔 특히나 이제 볼넷이 많아져가지고 5이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럿 있다. 양키스가 또 이제 볼넷이 되게 많은 팀이잖아요. 양키스한테 함부로 막 카운트 채운다고 던졌다가는 또 위기를 크게 맞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양키가 오늘도 이제 좌한 상대로 홈 경기잖아요. 얼마 전에 이제 칸티오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좀 두드러 패 떠들기 한번 있긴 해가지고 이렇게 좌한 상대로는 늘 홈에서 좋다고 하지만은 이제 수아레즈 상대로 어떨지는 모르겠네. 근데 윌 워렌은요, 얘도 저번에 어슬레티스전 그때 양키가 3회에만 13점 냈던 경기 그때 출전을 했는데 그날 이제 한 6이닝 30점인가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전부 다 좀 수비 실책이가 하는 것들이나 좀 이제 심판이 이걸 수비방이랑 안 불어줬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. 제가 저번에 좀 불운한 면이 있었는데 올 시즌 전체적인 활약 자체는 저는 나는 수아레즈보다 오히려 워렌이 잘하고 있다고 느껴. 지금은 수아레즈가 저는 그렇게 좀 이제 믿을만하다고 보진 않아가지고 이닝 소화도 그렇고 더구나 어제 보스턴이 또 이제 체프먼까지 공을 던지면서 약간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. 올 시즌은 좀 그래요. 작년에 체프먼 만나면은 진짜 아무도 점수를 못 낼 것 같았는데 요즘엔 체프먼 있으면은 뭐 출루도 꽤나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. 아마 오늘은 못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좀 양키가 그래도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. 어제 아마 7.5 기준인가요? 그래가지고 오바가 떴었는데 어제도 선발보다는 빠따가 좀 주목받는 경기였거든요. 지금도 보스턴이 빠따가 괜찮아지기는 했고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좀 더 가깝다고 보기는 하는데요. 양 팀이 사실 올 시즌에는 빠따가 그렇게 막 믿을 놈들이 아닌지라서 이것도 뭐 양키 승이나 오바 쪽 보긴 하는데 크게 뭐 와닿는 경기까지는 아닙니다. 그리고 콜로라도 대 미러키 경기 오늘 콜로라도가 이제 발렌테 벨로종인데요.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마이애미에서 롱맨 역할을 두둑히 해줬던 선수긴 합니다. 글쎄 나쁘지 않았긴 한데 올 시즌 이제 콜로라도 와서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가 봐요. 오늘도 콜로라도가 이제 또 테너 고든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빵꾸가 생긴 셈인데 일단은 땜마 선배라고 봐야 되고 자 미저러스키가 등판을 합니다.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산체스 다음으로 내셔널리그에서는 가장 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. 근데 미저러스키는 뭐 누가 뭐래도 늘 이제 100마일 공만 저번 경기도 39개 그전 경기는 53기인가 뿌렸습니다. 리그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활약을 하고 있다. 상대를 아주 압도하는 느낌은 얘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상대가 이제 또 이제 쿠어스라는 게 문제죠. 투수들의 무덤. 글쎄 근데 미저러스키의 제가 올 시즌 좀 등판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서번트 상으로는 아주 뭐 최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포심의 구사 빈도가 대단히 높다. 63%나 된다. 포심 같은 경우는 쿠어스필드 같은 이런 고지대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좀 위력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. 무브먼트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근데 그것도 컴팩이 돼야 말이지. 지금 100마일 이상 공만 한 경기에서 39개를 뿌리는데 내가 최근에 미저러스 경기를 봤을 때 물론 이거 그건 쿠어스는 아니지만은 워닝 트랙 근처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. 탑플라이 빈도 같은 것도 되게 많기도 하고 올 시즌에 뭐 특정 이런 구종 변화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거는 이런 좀 그 땅볼 비율이 그나마 좀 올라왔다. 생각만큼 이런 플라이볼 빈도가 높지는 않더라. 작년에는 이 프로 에어 퍼센트 강하게 맞고 발사각도가 조금 높은 장타가 될 만한 타구도 비율이 꽤나 높았다면 지금은 포심의 구사 빈도가 높은데도 12.9%면 이건 안정적이라는 수치인 겁니다.
이런 거 상으로도 나는 쿠어스필드에서 대단히 막 고전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안 들어요. 지금 뭐 WHRP도 대단히 높게 지키고 있기도 하고 아마 저게 오타니가 아직 규정 이닝이 안 돼가지고 조금 못 미치는 걸 텐데 어쨌든 가장 그냥 도미넌트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미러키를 편하게 보고 싶기는 해. 제가 어제는 펠트너가 나왔을 때 야 펠트너 정도면은 이거는 미러키가 좀 쉽지 않을 거다. 그래서 제가 뭐 2.5 프렌이나 이런 거 봤거든요. 경기를 콜로라도가 이길만도 했었었고. 근데 문제는 양 팀 다 어제 불펜이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. 샌드탈라는 올 시즌 그냥 콜로라도에서 가장 좋은 불펜이거든요. 작년이나 뭐 예년에 막 선발로서는 그냥 개망했지만은 지금 불펜에서는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. 얘가 8회 때는 삼진 3개 잡더니 9회 때는 또 이제 동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었고 또 이제 맥일도 이길만한 경기에서 또 이거를 또 7점을 좀 내줬었죠. 제가 맥일이 올 시즌에 방어력이 지금 좀 안 좋은데 얘가 이제 초반에 실점한 게 많았었고 최근에 한 15개가량 되게 좀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어제 경기에 정말 간만에 고생을 한 거였었습니다. 그전에도 이제 우리배도 좀 고생하는 거 보면은 미러키가 지금 셋업라인 쪽에 살짝 또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전에 미저라스키가 그냥 콜로라도를 KO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 쪽으로 좀 보고 싶고 10.5 기준에서 저는 언더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만큼 미저라스키가 쿠어스필드라도 고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. 이렇게 좀 질러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다저스 대 천사입니다. 야마모토 대 코아노비치인데 코아노비치가 작년에 그 천사가 이제 다저스를 6대0으로 씌워먹었던 그 경기 중에 하나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더니 올 시즌 이제 맞대결 때는 그때도 홈에서도 6이닝 동안 6실점 되게 좀 안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냥 재구 같은 게 큰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요. 안 좋은 시즌입니다. 63이닝 동안 본래 35개 또 이런 좀 재구 리스크가 많이 좀 도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. 저번 다저스한테도 본래 2개에다가 피홈런 3방 되게 좀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얘도 그냥 간간히 좋은 날이 가끔 있지만 그런 날이 자주 있지는 않다. 요즘에 못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이제 좀 한 번쯤은 활약을 할 때가 되긴 했는데 솔직히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. 반대로 야마모토는 뭐 작년 같은 이런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작년 같은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1인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발 투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다. 뭐 저는 뭐 그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. 작년에는 천사바이 시리즈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고 올 시즌에는 저번에 프리웨이 시리즈에서는 뛰지 않았던데 지금 천사 빠다가 어제는 좀 막힌 느낌이 있었잖아요. 또 사사키가 좀 요즘 좋다 보니까 저 야마모토가 충분히 뭐 사사키에 견줄 정도로 활약을 해줄 만하다고 봤습니다. 어제 나왔던 데스머스는 요즘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 코아노비치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지라서 저는 선발차가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. 다저스가 어제도 이제 그 프리먼의 끝내기 안타로 겨우 이겼는데 뭐 늘 이제 불펜 차이도 많이 있기도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다저스가 수월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샌디에고 대 매츠, 그리핀 캔이랑 맥클레인인데 자, 맥클레인이 얘가 하입을 받은 거 치고는 지금 좀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.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작년에 너무 잘해가지고 막 뭐 WBC도 출전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시즌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지금 직전 경기도 간만에 5이닝 실점으로 이기긴 이겼거든요. 근데 볼넷을 5개나 저지른다든지 거의 뭐 4이닝 위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삐끗하면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맥클레인 이름값 대비 얘를 안 믿어.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샌디에고입니다. 리그 최악의 빠따 두 팀이라지만은 매치는 굉장한 상승세고 샌디에고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란 말이죠. 어제 경기 안타 3개, 그전 경기 4개, 그전에 6, 7, 6, 6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못 치는 팀입니다. 샌디에고는 여러 가지 뭐 타격 카테고리 여러 부분에서 그냥 다 꼴찌일 거예요. 이 와중에 케인 얘는 최근에 좀 좋은 경기가 있었었는데 저번 경기는 이제 5이닝 동안 30점 그나마 좀 괜찮은 거긴 했습니다. 그래서 나는 평소에 얘를 옛날에 뭐 천타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좋게 보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올 시즌은 나올 때 그리 나쁘진 않았었거든요.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막 맥클레인이랑 캐닝 둘이 비교를 하자면은 캐닝이 낫다고 볼 수는 없기는 합니다. 맥클레인이 아무리 좀 흔들리지만은 상대가 또 샌디에고니까 지금 리그 최악의 빠따 수준이니까 못 믿겠지만 그래도 얘를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요. 매치의 빠따가 좀 많이 좋아진 거 제가 여러 차례 뭐 카슨 벤즈라든지 유잉 이런 좀 유망주들이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매치가 좀 더 땡기기는 해. 뭐 똥줄순 같은 거 바라보면서 맥클레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은 저는 오버도 보고 싶긴 한데요. 샌디에고가 너무 못 쳐가지고 이 경기는 언더버 건드리긴 별로고 매치에 일단 뭐 승리 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믿음은 없다. 맥클레인 이름값 대비 잘해주고 있지는 않다.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.